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만남인데, 자, 오늘 옹골세시님을 만나러 왔어요. 혹시 제 네. 영상 그 댓글 혹시 한번 보셨어요? 네, 봤어요. 실제 진입하여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는 유튜버는 하나도 안 보임. 지잘난 얘기만 하는 게 100이면 100이네.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댓글에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직접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혹시 배우러 왔는데 가능하실까요? 아, 그럼요. 제가 완전 초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재권 한 번만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그 당시에 첫 영상에 올릴 때는 지재권 뭐 오면은 일단 관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현재까지는 뭐 내용 증명 받아보신 적 없다고 하셨죠? 네, 없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대량 등록에서는 100% 절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내용 증명이라든지 경찰서를 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카테고리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량 등록은 프로그램이 크롤링을 해서 상품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상품들이 업로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브랜드가 많이 섞여 있거나 그리고 뭐 짝퉁이 좀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은 확률이 있는 걸 다루면은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세금 관리를 할 때 초보자들이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보통 주문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써요. 저는 다수의 계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마켓에 들어가서 주문 처리를 못해요. 프로그램에 제 전체 계정을 넣어놓으면 거기 안에서 전체 주문건에 대한 처리랑 전체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판매된 내역만 해서 엑셀에다가 추려서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모아놔야 되나요? 일자별로 건별로 다 모아놔야 돼요. 그걸 모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소명 자료, 이제 개인정보가 파기된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를 결제를 했고 수수료가 얼마인데 해외 사이트에서 무슨 카드로 얼마를 결제했다, 이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기간이 좀 오래되고 매출이 좀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전 아직 안 받았어요. 세무조사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나요? 제 주변에는 없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다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부터는 직접 하는 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대량이기 때문에 상품 네. 하나하나 저는 잘 보진 않아요. 그냥 큰 틀로 보거든요. 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로 그냥 소싱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지재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재권의 안전한 카테고리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카테고리 많이 다룹니다. 자동차 용품. 네. 네. 그리고 지재권의 굉장히 안전한 축에 속해요. 주력적인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공구, 도구. 네.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해보고 싶은데 지재권이라든지 좀 많이 무섭다고 하시면 자동차 카테고리와 공구 카테고리 쪽을 많이 다져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나는 자동차 전자기기를 소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상품이 나오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수집 URL 등록. 그러면 URL이 등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테고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전자기기라고 저는 그냥 일단은 추가를 해줘요. 이름을. 전자기기.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마켓들이 지금 다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5대 마켓만 업로드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서는 카테고리가 사실 명확하게 잘 맞지 않아도 판매하는 데는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량 등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해주죠. 이제 여기서는 페이지를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몇 페이지까지 긁을 거야? 이걸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과 가격 필터를 나눠서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10달러부터 100달러까지만 수집을 해줘. 세부 컨트롤도 가능해요. 등록되어 있는 가격에 있어서 나는 얼마 이상은 하지 마. 비싸니까. 네, 맞아요. 네네. 환율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환율을 넣은 가격에 비례해서 이제 마진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아, 네. 10달러짜리를 긁었으면은 거기 곱하기 내가 설정한 환율, 그걸로 원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금액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거 내가 마진 얼마 볼 거야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35%를 볼 거야 하면은 1.35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등록하는 판매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을 해놓고 관세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네.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제품은 15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환율에 150달러를 곱해서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해외에서 산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내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350원인데 150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202,500원부터는 관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싸게 물건을 사기 때문에 실제로 안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일단 설정은 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송비를 고객에게 얼마를 받을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랑 반품 비용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쿠팡 배송 일자 이건 있는데 쿠팡은 제 마켓 특성상 도착 예정일이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네네. 해외 배송은 쿠팡 시스템에서 판매자가 설정한 그 배송 기간에 플러스 6일을 잡아줘요. 제가 만약에 8일을 잡으면 플러스 6일, 14일 후에 고객이 도착 예정일로 알 네네. 수가 있는, 여기는 태그 입력하는 란입니다.
다 모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앞 단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키워드예요. 상품명입니다. 그 마지막 업로드 마켓에 옵션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는 할인율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각 마켓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그냥 마켓에 다 등록이 된 거예요? 끝이에요? 자, 아까 이제 필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수집하기를 누르면 네.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상품을 그냥 자동으로 수집을 막 합니다.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동일하게 이렇게 5개를 지금 실행을 시켜 놓았습니다. 5개를 실행시켜 놓은 이유는 5대 마켓에 업로드할 상품을 동시에 수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시로 만들어 놓은 수집 필터를 통해서 수집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자, 이렇게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수집 진행을 했습니다. 5대 마켓에 한 번에 빠르게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당 마켓을 지정을 해서 수집해놓은 상품을 검색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저는 G마켓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옵션, 얘는 11번가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신규라고 뜨는 게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금지는 제가 올리지 말라고 명령을 해놓은 것들이 업로드가 안 되는 겁니다. 등록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등록하는 데는 넉넉하게 하루 정도 잡고요. 몇 개 등록하는데 하루에? 5,000개씩이요. 5,000개? 예, 하루에 끝나요. 그래서 보통 업로드 올려놓고 퇴근하고 다음날 온다든지 네. 아침에 그냥 업로드 올려놓고 퇴근할 때 확인한다든지. 보통 올리고 나서 반응이 며칠 있다 오나요? 바로 팔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뭐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올리면 당일날 판매도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네이버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판매율이 사실 좀 저조합니다. 네. 네이버는 SEO를 너무 많이 잘 판별하기 때문에 대량 등록을 허용해주질 않아요, 잘. 그래서 경고도 많이 오고요. 네. 클린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일단 그 5대 마켓은 필수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동으로 상품 등록해서 하나하나씩 뭐 매출을 크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상품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이버랑 쿠팡 이 두 시장은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직접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시거나 욕하시거나 그러시거든요. 다 저기서 하면 되는데 굳이 나한테 살까? 그랬잖아요. 그쵸. 이 마켓의 구조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알리를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알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연령대별로 좀 이게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옥션지 마켓이 그렇죠. 혹시 좀 나가는 이유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맞아요. 많고 엄청 눈치가 빠르세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소비자들이 직접 결제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시장이 점점 끝물이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사실. 네, 그 말에 동감해요. 아, 그래요? 예, 동감은 하지만 저는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물이라고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는 뭘 할 게 많아졌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뚫어내지 못해서 그만두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저는 좀 뭔가 시스템을 좀 다지려고 하고 어떻게 뚫어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난 돈을 더 벌 수 있지?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량 등록이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결론은 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단순 마진만 놓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영상을 보고 해외 구매 대행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을 텐데 구매 대행 중에 대량 등록 파트 누구나 다 압니다. 가장 쉬운 파트예요. 근데 요걸 가장 많이 먹는 파트예요. 다 안 된다고, 이건 다 사기다고, 오래 끌고 가지 못한다고, 계속 막히는 걸 뚫어내려고 했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하시면은요 보이실 거예요. 대량 등록도 있고 반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는데 왜 대량 등록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사실 수동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그게 사입의 영역이고 브랜딩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투자를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뭐가 팔리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대량 등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가 팔리는 거죠. 진짜 거미줄 던져가지고 얻어 걸리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2년 가까이 지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런 게 팔리는구나. 아, 이거는 반자동으로 해야겠다. 아,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겠다.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있어서 경험을 쌓는 데는 정말 좋은 예, 최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이라서 또 네. 퍼스트림 두 번째 뵈니까 또 너무 마음이 더 편안해졌고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저를 보고 많이 배우고 또 성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면 된다. 하지만 쉽게 되진 않는다. 더 확 성장된 값으로 한번 더 찾아뵙는 그런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네요.